나왔어. 자, 함수 파트에 함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 자, 어떤 x 값이 존재하고 여기가 1, 2, 그 다음에 y 값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2, 4, 6. 이렇게 하는 거를 뭐 f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대응표라고 합니다. 대응표. 1, 2, 4, 6 이렇게 할게.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f라는 함수가 함수식이 fx가 만약에 x제곱이다 이렇게 됐을 때,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 했더니 1이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4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네. 그래서 대응되는 값들을 이렇게 연결한 것을 대응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x가 x 있는 여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네, y가 있는 것을 공역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공역 중에서도 이렇게 x 값에 대응된 이 값들, 요거 두 개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이런 대응표가 나왔을 때 서술형에서 점수 주는 문제로 이 대응표를 보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말하시오 라고 했을 때 정의역은 1, 2 집합이기 때문에 공역은 1, 2, 4, 6 그러면 치역은 1, 4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화살표가 저렇게 되는 대응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함수의 대응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대응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이게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별표를 하나 딱 치시고,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대응될 때 이렇게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는 1,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 하나가 대응됐고 2 하나에 따라서 4라는 게 하나씩 대응됐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대응표에서 찾는 방법이고 얘는 그래프에서 함수인 것을 찾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 말대로 그대로 하면은 x값 하나에 따라서 x값 뭐 a라고 해볼게. 그거에 따라서 함수값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함수값이 하나죠. 2차 함수도 마찬가지. 뭐 b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하나니까 함수가 되지. 자, 그런데 얘는 c에 대해서 이렇게 끄면 함수값이 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을 대응표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라는 것이 4로 가지만 이렇게도 가네? 그럼 하나가 두 개로 가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요거 함수인 그래프를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y축에 평행한 직선 이 x는 a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또 밑줄을 하나 쳐두도록 할게. 자, 그래서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 함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함수에 대해서만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대응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봐봅시다. 자, 일단 5개가 있네, 그지? 1번은 함수의 대응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x값 하나에 따라서 y값이 하나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3은 안 갔으니까 화살표가. 2번은 됩니까? 안 돼요. 뭐 때문에? 2가 두 개를. 그치, 2가 두 번이나 갔으니까 안 되네. 3번은 됩니까? 됩니다. 3번은 되네. 4번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1이 2개요. 그렇지, 1이 두 개네. 5번은 됩니까? x값 하나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대응표에서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요거야.
x값에 대해서 정의역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화살표가 한 번만 출발해야 되고 얘처럼 두 번 출발하면 안 돼. 그리고 얘처럼 출발하지 않는 원소가 있어도 안 되지. 그래서 화살표가 모두 출발해야 된다는 거. 출발하는 것만 중요하다. 함수는 도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표에서 x값 조금만 잘 판단하면 대응표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예. 오케이.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415번 1415번 가볼게. 자, 1415번 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때 우리는 뭐로 확인하시오?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만 나와야 된다? 한 개만. 그렇지. 오직 하나만 나와야 되지. 1번 됩니까? 한 개요. 1차 함수는 당연히 함수가 되겠지. 이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안 되죠. 두 개니까. 3번 디귿은 됩니까? 안 됩니다. 얘도 두 개가 나오죠. 아이고. 4번은 됩니까? 됩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니? 상수 함수. 그렇지.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만약에 요 높이가 1이면 얘의 직선은 y는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상수함수라는 표현으로 한글로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되는 거는 기역과 리을 두 가지가 되겠다. 오케이. 자, 오늘 밑에 내려가서는 뭘 하냐면 일단 배운 내용이 테스트를 풀기까지의 내용이 다 못 배웠잖아, 그렇지? 오늘 테스트 시간 내려가서는 명제 4까지 빈문제 풀고 그 다음에 함수에서 배운 부분 빈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앞쪽 A스텝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자.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금요일 정도까지 하면은 그래도 테스트 명제를 풀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테스트 부분 나중에 나눠주도록 할게. 자, 2번 유형 가보자. 잠깐만, 뒤에도 뭐 있는데? 자, 1420번 가볼게. 자, 앞으로 이런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야. x라는 집합을 0, 1, 2라고만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에니? x에서 x로의 함수지. 그러면 정의역 x값 요거에 0, 1, 2 이렇게 표현되고 대응표로 하면은 공역도 0, 1, 2라는 이렇게 가지겠대.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함수를 함수인 것을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이면 0을 가겠대. 1은 0으로 가고 1이 아닌 것은 1로 간대. 기억 함수가 됩니까 아닙니까? 됩니다. 되죠? 다 출발했고 한 번만 출발했잖아. 도착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기억은 참이다.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니은은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래. 집어넣을 게 0, 1, 2밖에 없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몇 개니? 없습니다. 0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없습니다. 없지. 0개. 2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 1개. 함수가 되는 대응편이? 안 됩니다. 네, 돼요. 그죠?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망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볼게. 여기가 x값이지. 그러면 x제곱을 먼저 해볼게. 0 되고 1 되고 4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그 숫자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니? 0입니다. 0이지?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 4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 4로 가야 되는데 4가 없지. 그럼 예. 얘는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 잠깐만. 그러면 답은 디귿 하나밖에 없다? 네. 아니, 큰일 났다. 오, 당했습니다. 당했나? 그래.
자, 이제 2번 유형 함수값으로 가볼게. 가장 쉬운 함수값. (1423번) 가볼게. 자, 대형표를 이제 그리지 않고 바로 값을 도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F4래. 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3개입니다. 1, 2, 3. 3개지. 그러면 얘는 3이 되는 거야. 5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니? 2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도는 하지 말고 6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4개.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니? 9개입니다. 할만하죠? 네. 그 다음에 1425번 가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통은 치환해서 FT 이렇게 해서 한 문자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치환하지 말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F3이 되게끔 요 식이 3이 되게끔 하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니? 1. 그렇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F3이 됐고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니? 1. 1 이렇게 됐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식이 1이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되니? 야. 그렇지. 약간 얘기하지 마. 1.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니? 아이가 3, 4.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최종적인 정답은 4. 4 이렇게 되겠네. 24번도 요거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갈게. 치환에서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자, 치환은 할게.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좌변이 T가 됩니다. ft로 바뀌었지. 됐니? 자, 그러면 근데 여기는 얘는 t에 관한 식이 우변에 나와야 돼. 그런데 아직까지 x에 관한 식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식을 x는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t-1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해되십니까? 아, 아니요. 2를 빼고 2를 나눠주면 x는 되는 거잖아. 네네네. 됐니? 그러면 요거를 요 놈을 여기에 있는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기 4 하면은 2t-2지. 근데 얘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치환하면. 그러고 나서 x에서 t로 바뀌었는데 다시 여기에는 t라는 것은 뭐냐면 변수야. 숫자를 집어넣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서술형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작업 없이 그냥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2x-5다 이렇게 식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요거 바꿀 필요는 없겠지. fx를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t 대신에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이 값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치환을 이용하는 거야. 괜찮니? 근데 요즘에는 치환을 잘 안 해. 그냥 바로 저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26번 가볼게. 덥다. 선풍기를 좀 가져와야 되나? 팀장님 재밌습니다. 에어컨이 저 멀리 있어. 다행히 저쪽이 아니어서 여름이 좀 낫긴 한데 그래도 에어컨이 2대가 아니라 1대밖에 없어. 자, 의미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게 이렇게 나와 있다. 자, F1 x 값이 1이네. 위의 식에 집어넣어야 될까? 아래 식에 집어넣어야 될까? RC. 위에 G입니다. 위에. 요 범위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돼? 3. 그럼 F1은 3. 끝난 거야. 됐지? 두 번째, 27이라는 걸 볼게. 27이라는 건 아래쪽 범위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27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의 27은 뭐하고 똑같다? F의 25. 그래도 아직까지 할 게 없지. 그럼 여기다가 25를 또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또 뭐하고 똑같니 얘는? 24. F의 23.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20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F의 뭐하고 똑같겠니? 1. 그렇지. 1하고 똑같겠네.
그랬더니 요 1은 여기에 있는 범위를 가져가지. 그럼 또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3. 그래서 답은 얼마다? 2번 6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죠? 할만하지?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 네. 약은 먹어도 괜찮아? 약을 먹어도 아파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집에 가면 괜찮아지려나? 떨려요. 자, 치역이란? 치역이란 약간 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 이제 치역이 약간 좀 약간 빼. 아니 저 약간 안 들어가면 못 풀겠어요. 완추. 정도 이런 것도 빼. Y 정도. 치역이 뭐니 얘들아? X에서 Y에서. Y로 갔을 때 어. Y가 닿는. Y의 진부분 접합.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화살표가 닿는. 네. 그러면 대응되는 값, 그지? 함수 값의 모임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말을 모르면 이 치역이란 말을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치역이라는 것은 F의 0, 그 다음에 F의 1, 그 다음에 F의 2. 얘가 치역이다라는 거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출발하는 X, 0, 1,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 그게 치역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0 집어넣었더니 뭐야? K. K. 1 집어넣었더니 K는 2 플러스 K. 2 집어넣었더니 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것에 뭐를 하시오? 합이요. 모든 원소를 다 더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니? Kn 마이너스. 6 플러스 3K가 되겠네. 근데 그 합이 0이다. 됐죠?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자, 치역은 주어진 X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일단 오늘 요거 남은 부분 문제 풀 때는 조교쌤한테 웬만하면 질문하지 말고 계속 고민 좀 해서 문제를 풀어봐봐. 요거도 한번 가볼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이래.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출발하는 x를 보자. 정의요. 자연수 전체 집합이니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정의역 x 값이다. 괜찮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을 생각해 볼게. 1 집어넣으면 7의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 7. 2 집어넣으면 7의 제곱 49의 1의 자리 숫자 9. 세제곱 7의 세제곱. 약간 아니 281. 6. 자, 이렇게 하면 돼. 거듭 제곱 있을 때 숫자가 커지잖아.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만 원하기 때문에 7의 1제곱은 7이네. 그럼 여기다가 7을 곱하면 7, 7, 49니까 9네. 그러면 7, 9, 63이니까 3. 그러면 7, 3, 21이니까 1. 그 다음에 1 곱하기 7이니까 7. 7 곱하기 7이니까 49. 9. 그러면 요 4개가 반복된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무조건 1의 자리밖에 물어보지 않을까 시험 문제는. 그래서 1의 자리만 거기에다가 계속 저 숫자를 곱했을 때 1의 자리가 뭔지를 판단하시오 라고 되겠네. 자, 그러면 치역을 A라고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 집합의 원소는 1, 3, 7, 9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이랬을 때 최소값, 최대값, 개수는 일단 몇 개니? 4개요. 4개. 최대값은 얼마니? 9입니다. 9. 최소값은 1. 그래서 답은 4번, 14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글 해석만 잘 하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건 4로 갈 겁니다. 조건 4 별표 치시고
이렇게 치시고 조건사가 앞쪽 부분에서 제로를 줍니다. 내가 딴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숙제를 진짜 진심을 다해 숙제를 했을 때 보통 조건사에서 내가 한 3문제 정도를 풀어주고 3문제 풀어주면 나머지 6문제가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 나머지 6문제를 푸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 푼 학생이 2시간이 걸렸대. 와우. 그만큼 쉽지 않은 유형이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고민을 조금 많이 해야 돼. 조건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어넣는 숫자에 따라서 빨리 답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2번 만에 구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한 5번 만에 구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곱하기 돼 있고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이상한 좀 종류가 다른 것들이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90% 문제는 거의 대부분 첫 번째를 x, y에다가 00을 집어넣는 걸 가지고 출발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다 표시합시다. 90% 정도야. 아닌 것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00을 집어넣으면 일단 출발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조차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정도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가볼게. 이제 너희들이 같이 대답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자, 저 식이 나와 있는데 일단 F1을 구하는 거긴 한데 X, Y에 뭐부터 집어넣으라고 했니? 00 집어넣네? 좌변 뭐가 되니? F0은 우변. 그럼 이걸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F0은 0이 되겠네? 괜찮으시죠? 요거 속어내서 여기가 0 돼버리니까 F0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여기에 알고 있는 값. 자, 0이야. 여기에 알고 있는 값.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1이야. 이 세 숫자를 가지고 x, y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x, y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연결고리가 생길까?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0과 마이너스 1? 자, 0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f 마이너스 1이죠? f0이고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얘가 0이래. 항등식이잖아. 알 수 없네, 그지? 그럼 이렇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죠. 1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좌변은 뭐가 되니? f에 0 되는 거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f에 1 되죠? 플러스 f에 마이너스 1 되죠? f0은 0. f의 1은 모르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얘는 얼마나 있니? 플러스 2.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1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숫자 조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기억해 놓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때로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x랑 마이너스 x, y랑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때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한 가지 필기를 좀 할게. 자, 특이하게도 한 4가지씩 정도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 해볼게. 너희는 대수를 선행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 뭐 이렇게 많이 타왔어?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탄 건데? 저요? 아니 다리가 아파서요. 운동하지 마. 운동 때문에 무리가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시험 기간에 운동 안 했어요. 근데 다리가 어떻게 아픈 건데? 다리요? 약간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아, 여기 뒤쪽이? 예. 그럼 요거 허리 디스크인데? 약간 허리 피고 다니래요. 허리 디스크 걸리면 여기 쭉 찌릿하거든? 쌤도 있었어 예전에. 와우. 그 자세 여기 어깨 있잖아. 이거 펴주는 거 이렇게 장치해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거든? 이렇게 펴져 있잖아.
이거를 한 2년 하니까 없어지던데. 왜요? 진짜 허리 펴고 다녀야 돼. 어깨 펴고. 예. 자세가 좋아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좀 오래 가잖아. 자, 진짜. 오래 찌릿한 게 오래 가면은 그거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될 수도 있어. 와우.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 나는 흰색으로 적을게.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연결됐죠? 그래서 총 4종류가 있어. 플러스, 플러스로 연결된 경우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4개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는 f의 x 플러스 y, f의 x 플러스 y 좌변이다. f의 x, y, 그 다음에 f의 x, y. 그래서 요게 좌변의 부호고 얘가 우변의 부호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우변도 플러스니까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fx 곱하기 fy 플러스니까 다시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니까 fx 곱하기 fy. 자, 그러면 요런 관계식이 나왔을 때 fx의 식은 어떻게 되는지 얘가 1차 지수 로그 그 다음에 다항함수. 자, 그래서 요 식은 y는 ax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a의 x제곱 y는 로그 a의 x 다항함수 y는 x의 a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요걸 외우면 굉장히 편할까? 자, 필기 잠깐 써보시고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우리는 이 관계식은 첫 번째 식이죠. 그러면 fx가 지금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전에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 4가지 중에 하나 얻어 걸린다면 fx는 ax다 됐죠? 그러면 f의 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지 얘가 2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요 식은 마이너스 2x다 라고 하네. 그러면 f1은 얼마? 1번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걸 외워야 되니까 일단 적어두도록 합시다. 저게 코시 함수 방정식이다. 이름도 적어주세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얘가 지금 함수 파트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수 파트 넘어가도 미적분 원 파트 넘어가도 계속 사용될 거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이건데 하나 잘못 찍었지. 전 이거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다 외웠다고? 아니 저번에 했잖아요. 언제 봤어? 저번에요. 영상? 예. 아니요. 수업 끝나고요. 올라왔을 때? 예. 그치, 딴 반에서도 다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 어떤 반은 가르쳐 주고 어떤 반은 안 가르쳐 주고 하면 안 되지. 맞습니다. 그죠? 오늘 4번 유형만 풀다가 가도 테스트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16번까지 하고 싶습니다, 저. 욕심은 과하면 안 되고. 이제 너는 못 들었겠구나. 이제 숙제 안 해오면 그냥 얄짤없이 10시 이후에 무조건 남는 거야. 예. 지각해도. 지각해도. 3분까지 용서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H1TS 화목도 반도 내가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올라오면 걔네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3분까지만 용서해주고 4분 딱 되면 다 지금 또 2시 이후에 남는 거야. 뭘 호야? 예? 아니요. 선생님, 저 맨 마지막 네 번째 거 로그 밑에 뭐라고 쓰신? 다항함수. 다항함수. 1차, 2차, 3차, 4차. x의 a. a가 1일 때 1차고 a가 2면 2차고 이렇게 돼 있겠지? 이제 공부 안 하려고 안경 벗은 거야? 이거 아파. 눈이 아파?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졸리지?
약간 난 터치하기 괜찮았는데. 이게 모르겠는 게 푸시하면서 방정식. 그거는 안 가르쳐 줬네. 저 명칭은 솔직히 큰 편을 필요하지 못하다. 자, 그다음 몇 번 안 풀렸어?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안 풀렸지. 쌤이 그때 보기만 하다 하셔서 아, 역시. 야, 그런 말은 정말 잘 듣는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또 지가 하면 안 된다. 나 얘기했다. 이 말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음식이 지각했어요 오늘. 또도 지각했잖아. 죄송해요. 뭐를 풀면 좀 괜찮을까? 저는 1439번 정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 39번? 예. 그래? 가보자. 3개짜리도 있네? 와. 자, x, y, z의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뭔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3개의 문자를 더하고 그것을 3개를 다 곱한다. 근데 일단 주어진 조건은 얘밖에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지 여러 번 거쳐서 구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 y, z 이렇게 해서 쭉 해놓고 뭐를 집어넣을지를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일단 x, y, z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형. 여기서는 0이 아닙니다. 111. 오! 1을 집어넣으면 2f의 몇이 되니? 3은 f1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얘 좌변이 뭐가 돼? 64. 64 이렇게 되네. 아, 그러면 x, y, z가 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이루어지는 함수 f니까 f의 1은 뭐라고 할 수 있니? 4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는 3개의 똑같은 걸 더해서 3을 만드는 걸 했네, 그치? 그러면 얘를 가지고 활용할 때 x, y, z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100 3개의 똑같은 걸 더해서 1이 되는 거 뭐 있니? 3분의 1. 그래서 f의 3분의 1을 구한 거야.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2f의 1 돼버리고 요게 f의 3분의 1의 세제곱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 값이 요번에는 얼마니? 8이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의 3분의 1은 얼마다? 2 이렇게 구해지네. 오, 호준이 네가 112를 잘 찾아가지고 좀 수월하게 갔다. 감사합니다. 잘했네. 괜찮으십니까? 네. 쉽진 않습니다. 잘 판단을 하시고. 문제수가 좀 많아. 이거 조금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아직 2교시구나. 왜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테스트를 안 받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테스트 점수는 뭘로 할 거냐면 숙제 나간 문제 총 몇 문제 중에 틀린 개수 몇 개 이렇게 해서 그걸로 테스트 점수를 대체할게. 주거분석표에 시험을 안 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테스트 시간에 뭘 했는지를 또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면 안 된다. 예.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함수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유형도 있는 반면에 어려운 유형도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5번 유형 가볼게. 좀 쉬운 유형이 나왔다.
자, 5번 유형은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서로 같은 함수. f하고 g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 fx를 절대값 x, 그 다음에 gx를 x. 이거는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니? 다른. 얘는 이렇게 V자 모양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다른 함수죠? 예. 함수식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주어진 정의역을 0하고 1만 한번 생각해 볼게. 그 x값 정의역. f의 0하고 g의 0이 같니 다르니? 같아요. 같다. f의 1하고 g의 1이 같니 다르니? 같아요. 같지. 그래서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만 함수값들이 똑같으면 fg는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은 달라도 이런 조건에서는 만족한다. 됐죠? 자, 요것만 생각하면 문제를 거의 대부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를 가볼까? 요런 걸 일단 가볼게. 첫 번째 1, 2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F1하고 일단 F1하고 G1이 같아야 되겠다. 그리고 F2하고 G2가 서로 같다. 요거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1은 뭐니? F1은 A 플러스 3입니다. G1은 B 플러스 1입니다. F2, 2A 플러스 3입니다. G2. 4 플러스 B입니다. 그러면 이거 연립해서 A 값하고 B 값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요거는 좀 쉽다. 오케이? 자, 요거까지만 필기해놔. 연립하는 건 나중에 할게. 손가락 아직 많이 안 나오네? 예. 책상 이쪽으로 같이 걸리죠, 그래? 아니요. 찾지? 예. 오늘은 요거 함수 파트는 5번 유형까지 할게. 6번 유형부터 1대1 함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한 문제 더 가볼게. 자, 요거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 볼게. 자, 요번에는 정의역이 뭐를 집어넣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fx, gx가 있는데 그게 같도록 하는 x값은 뭐니? 그럼 x값에 뭐 집어넣으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유형 아니면 이런 유형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서로 같은 함수는. 그래서 그럴 때 요게 첫 번째로 그냥 가버리면 돼. 아니, 첫 번째 1번이라고 이렇게 할게. 그러면 요 식이랑 요 식이 서로 뭐하게? 같게 만드는 x값을 역으로 찾아내는 거야. 괜찮죠? 그럼 쟤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돼? 마이너스 4. 인수분해서 x값이 뭐 또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1 또는 4 마이너스 맞습니다. 아닙니다. 1 또는 4.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얘만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예.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똑같잖아, 그치? 함수값이? 네. 4만 있어도 되지. 네. 둘 다 있어도 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는 왜 빼겠니? 공집합이 아니라. 그렇지, 공집합이 아닌. 그런데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4.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집합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는 유형 5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 남은 시간은 조금